이번 시간에는 제6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5차 개정헌법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 세력이 민주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군부 독재, 즉 소위 말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한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군대가 한번 국가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생한 이 군사 쿠데타 세력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게 제5차 개정헌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족 정당성이 약한 정부였어요.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윤보선 후보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그 출발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나무 과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나무 과수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 독이 잔뜩 들어있는 나무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그렇습니다. 열매 자체도 독이 들어있는 열매입니다. 나무가 독나무이면 그 열매도 독나무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나무 과수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증거를 이제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주의예요.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인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고문하고 폭행하고 해서 증거를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가혹행위로. 그러면 그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이거는 명백하게 증거를 채취한 과정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과정에서 채취한 증거는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동나무 과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굉장히 철저히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얻은 뭐 증거랄지 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서 구금하고 얻은 증거랄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친구가 예를 들면 살인죄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을 때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헌법에 대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99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의 출발 자체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불법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 정당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민족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에게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헌법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비록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얻은 정부지만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난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6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5차 개정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1967년 5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손쉽게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재선에 성공을 하고 68년 6월 8일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두 번 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찬가지게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권력에 취한 자 그 권력에 칼에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서서히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은 두 번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슬쩍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초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흘립니다.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임자들이 도와주라.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쓰던 용어 임자. 임자들이 좀 도와주면 내가 정말 한 번만 더 하고 아름답게 정권을 물려주겠다. 라고 한 이야기를 이제 살짝 흘렸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공화당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밥을 먹고 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민주공화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삼선 개헌안을 만드는 것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격렬히 반대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김종필 씨, 뭐 누구나 잘 아시겠죠. 자민련 총재도 하시고 있던 김종필 씨가 굉장히 강하게 변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지 뭐 뒷이야기이기도 하고 정치의 야사이기도 하지만 김종필 그때 당시에 그 공화당 의원이 삼선을 반대했던 이유는 자기가 다음 대선에 이제 좀 욕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여당 내에서도 김종필 등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선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져요. 근데 대통령의 그 표정 한 번 더 하고 싶다. 님자들이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이 표정을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 9월 14일 날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그 본회의장 말고 그 옆에 제3별관에서 새벽 2시 40분에 모여서 이 개헌안을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습 통과를 시킨 이후에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국민투표에서 이제 찬성을 얻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3번 할 수 있게 하는 그 헌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차 개정헌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친 헌정사상 최초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물론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의미는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개헌이 되고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삼선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제 역사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1970년 4월 27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후보와 그때 당시 후보와 그 대결을 펼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손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이 되고 공포의 7대 대통령 선거, 즉 삼선 개헌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53.2%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45.2%인데요. 이게 표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관권 선거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8%면 가까스로 이긴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김대중 씨가 이제 30대였었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 모도 씌우고 사형도 구형하고 사형 집행까지 가고 뭐 아시다시피 그 납치해서 일본 공해상에서 납치했다가 뭐 이런 역사적 히스토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유신헌법의 시작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통과를 시키면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이제 삼선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삼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6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연임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거. 요거 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소위 말하는 강력한 대통령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거나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소추안의 의결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즉 뭐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헌법이 제6차 개정헌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 어차피 드릴 이야기지만 이렇게 6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3번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형태의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7차 개정헌법과 8차 개정헌법에 한국의 또 한 번의 이제 아픈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제 3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통령 3번 했는데 욕심이 안 생길까요?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이에 아시다시피 제일교포 중 하나였던 문선명의 문세광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신 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1.21 사태라고 그래서 김신조 일당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로 청와대 입구까지 갔고, 그리고 청와대 입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그 극도의 불안함, 그리고 극도의 본인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극도의 적대감 속에 이제 약간 이제 뭐 역사책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경수 여사 피격 사망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신데 유경수 여사 피격 후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시바스 리갈이라고 하는 양주를 즐겨 드시고, 그리고 뭐 비가 내리는 창가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제 역사적인 흐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3번을 하게 되니까 욕심이 더 나요. 그리고 주변에서 부추겼거든요. 각하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제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종신껏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리고 이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던, 가장 아끼는 부하여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을 했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궁정동 안가에 살해당하는 12.6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전두환 군부 독재가 12.12 군산을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대통령의 전두환이 당선되고, 이런 이제 역사 흐름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선 개헌 헌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유신헌법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12.6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여전히 지금도 공과 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대통령 중에 한 분이지만, 삼선 개헌을 하지 않고 2번 하고 사실은 물려줬다면, 또는 2번 하고 그 정권을 민주정부에 이제 이양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통령으로 추대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어찌됐건 삼선 개헌 성공했고 대통령 3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유신헌법과 12.6, 그다음에 12.12, 5.18 연결되는 역사의 비극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3공화국 헌법까지 왔습니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그리고 헌법은 오늘까지 해서 총 6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는데요. 이 6번의 개정이 우리가 보신 바대로 국민의 어떤 기본권 신장,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적인 의식의 성장에 의한 개정이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여러분들 오늘을 입혀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바, 그리고 지금까지 5번,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배운 우리 헌법의 역사,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들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보시고 되짚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에 있고 현재 우리 한국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날씨도 오늘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이런 우울하고 꿀꿀한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파전의 막걸리를 드시면서 한번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 헌법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4공화국이 시작되는 유신헌법과 11.6, 12.12로 연결되는 한국의 또 다른 근현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